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55.8%였는데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농촌의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함안과 고성, 밀양 등 경남 곳곳에서 AI 기반 농업을 통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20플러스 경남에서는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과 강윤영 청년농부 모시고 고령화된 농촌 현실 속에서 AI 기반 스마트팜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장님,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이란 단어에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팜, 기존 농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 즉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첨단 농업 시스템입니다. 네. 특히 IoT 센서와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온도와 습도, 조도, 그리고 토양의 상태 이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네.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그걸 근거로 해서 물을 준다든지 네. 비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네. 앞으로 첨단 농업의 첨단 농업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요. 네. 1세대는 원격 제어 기술, 아. 멀리서 제어할 수 있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밀한 생육을 관리하는 2세대가 있고 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미래 농법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서 농사를 짓는데 사람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의 무인 네.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기존 농법하고 가장 큰 차이가 특히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네. 농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농부의 어떤 오랜 경험과 직감에 의존했던 그런 농법보다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농업을 더 정밀하게 지을 수 있고 네. 또 농업 생산에 있어서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경남 지역의 이 스마트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경남도는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어느 도보다 네. 많이 보급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 양성과 스마트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네.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한 22만 제곱미터, 헥타로 친다면은 22헥타 정도 되는 네. 넓은 면적의 그 청년 창업 보육센터 그리고 스마트팜 임대 농장 그리고 기자재 실적 농장 등 핵심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 2019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2021년과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데 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한 해 30헥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앞으로 도에서도 스마트팜에 그 투입되는 그 예산이 네. 한 900억 정도 됩니다. 네. 900억 정도 25개 사업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라든지 네. 스마트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기존 농업인들도 그 하우스를 좀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듣기로 대표님의 경우에는 토마토 농사를 지으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경남 밀양에서 두 가지 농사를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밭농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이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금 언급하셨던 네. 거기에서 이제 교육생으로 2개월 이제 거의 마쳤고요. 이제 7월부터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이렇게 합격을 해서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토마토 농사를 또 지으시는 네, 거군요. 스마트팜 온실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경남도에서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한가 그런 의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새로운 그 첨단 농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지금의 농촌의 문제가 되는 고령화와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노동력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네.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노동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팜을 많이 조성을 해서 노동력 문제도 해결하고 네. 또 젊은 세대들이 이런 농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농업에 종사해서 조금 농업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지금 집중적인 폭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자체가 시설 온실이기 때문에 외부의 생육 환경을 네. 제어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작물이 그래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조명을 비춘다든지 또 비가 안 올 때는 관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그 기후 변화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농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일단 스마트팜을 하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업 생산성도 향상되고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기술이야말로 미래 농업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부모님과 밭농사도 지으시고 스마트 농업도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체감할 수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특히 이제 윤년이 껴가지고 네. 저희가 초당수수를 짓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짓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50년 이상 되신 전문가이신 이제 부모님께서도 네.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날씨가 예, 특히 폭설이 밀양 지역에는 올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두세 번이 연차적으로 오니까 네. 생육이 거의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품질도 너무 많이 저하되고 네. 그러면 저희가 수익성도 너무 낮았었어요. 날씨 때문에 네. 워낙 힘들었는데 네. 스마트팜도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는지. 너무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한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스마트팜에서는 유리 온실에서 지금 토마토가 작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환경 제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전혀 피해가 네. 없을 정도. 피해가 없고 오히려 솔직히 일반 농가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네. 오히려 수익성이 저희가 좀 더 높았어요. 아. 왜냐하면 생산성이 품질이 그대로 이렇게 안정화가 이루어지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앞으로의 기후 변화나 이제 이러한 폭설이나 이런 다양한 기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 네. 정말로 이렇게 스마트한 농법이 또한 스마트한 농사가 또 스마트한 농업이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사업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뭐 1세대, 2세대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존의 스마트팜에다가 AI까지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까지 가능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AI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그 미래 테크의 중요한 기술인데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 AI 기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AI 기술을 통해서 아까 우리 강윤영 농부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예측 시스템, 네.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에 대한 예측 시스템,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서 출하했을 때의 그 여러 가지 그 출하한 후의 시장의 예측, 네. 이런 예측 시스템을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솔루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네. 만약에 초당옥수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당옥수수가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인 그 피해보다는 초당 옥수수 스마트팜에 한 사람이 훨씬 더 피해가 규모가 작았고 또는 피해가 없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작물체를 제한된 환경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병해충 발생을 우리가 어느 시기에 감지하느냐 이게 솔루션으로 농약을 언제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농법을 그냥 시설하우스에서 하다 보면은 병해충이 들어온 게 눈에 들어오고 또 이미 발견됐을 그렇죠. 때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네. 일반적으로 발견됐을 때는 많이 이제 만연한 상태가 되니까 네. 사실 대비하는데 시간을 그만큼 허비한 거죠. 근데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분석은 그런 데 대한 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빠른 시기에 뭐라 그러죠?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있고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금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도 운영을 네. 하고 있지만 실정 단지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환이 어려운 건지 궁금하거든요. 단점이 뭐 비용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농산물 자체가 솔직히 고부와 가치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농가들은 항상 그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불안정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비용을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스마트팜으로 전환이 되면 오히려 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을 초기 하게 비용이 됩니다. 워낙 많이 들다 그쵸. 보니까 원가 그러니까. 절감이 변화가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 이 금전적인 부분, 원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기술적이나 금전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자체나 뭐 정부의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스마트팜이 이제 일반 시설 농업에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 농업에서 최첨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시설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우리 박한수 지사가 이제 현장에서 청년 농업인과 함께 그 간담회를 하다가 건의된 내용인데 그걸 네. 사업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처음 실시되었고 총 뭐 6억 원 전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네. 그걸 가지고 스마트팜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 또 청년 창업농 육성 자금이라고 국가에서 그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이 네. 있습니다. 그런 융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자금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청년 농업인들은 그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밀양에도 2군데 정도 짓고 있고요.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육성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으면은 그 이제 지자체가 관리하는 스마트팜이죠. 거기에 임대를 받아서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네.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줄이고 그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금전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또 기술 지원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술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뭐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네. 특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ATEC이라는 데서 그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해외 농업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팜을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 문제입니다. 네. 농지 부분은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지자체에서 농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스마트팜 임대 농장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국비 사업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뭐 도나 정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또 다른 걱정거리, 뭐 전환이 어려운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세요. 저희 청년들이 만 39세가 지금 농촌의 1%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대 간 격차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한 기술들, 특히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들을 받아들이시기에는 네. 아무래도 한계가 좀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고령화 시대에서 기술과 농민 사이의 격차 저희가 좁힐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고령농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디지털 격차, 특히 이제 스마트팜으로 전환되다든지 했을 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 이지 시스템이라고 그걸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제 스마트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의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좀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앞으로는 뭐 정부와 농부들이 발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AI 농업이 진짜 앞으로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기존에 이렇게 농업은 사람이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농업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자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자원에서 좀 더 기술을 좀 더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작용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농업이 솔직히 기술을 그동안 많이 따라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농업도 기술을 조금 더 결합을 하고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같은 정책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대상자 별들로 네. 이제 은퇴농 분들 또 지금 현장에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 또 예비농까지도 네. 이렇게 다양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상자별 맞춤 교육과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경남 지역 스마트팜 기술 어떤 것들로 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강윤영 농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일단 저희들은 그 스마트팜 기술 확대와 스마트팜 농업 보급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요. 거기에서 교육받은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 그 농업 현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축산이 또 중요한 하나의 스마트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산 ICT도 지원을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경남도가 시설 하우스 면적은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네. 10,000헥타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전국에서 신선 농산물 수출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스마트팜을 주도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스마트팜 기술 교육과 네.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걸 망라해서 볼 수 있는 장이 스마트팜 코리아라고 네. 그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팜 코리아는 내년부터는 저희 농정국에서 그 시행할 예정인데 좀 그런 박람회에서 많은 기술들을 보여주고 네. 농업인들이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거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팜 농업 기술이 보급되고 스마트팜이 확대되면서 조금 더 그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경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서 예전에 어떤 힘들고 또 수익이 안 되는 그런 농업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팜 쉽게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산량도 늘려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저희 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스마트팜으로 나아가는 길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경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두 분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갈 때 비로소 농촌도 미래도 열릴 수 있습니다. 경남의 AI 농업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20플러스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